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자신의 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늙고 결국 죽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론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그 진실만큼은 나에게만 예외일 것처럼요. 그러나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한 지성 이어령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이 단순한 진실을 늦게 깨달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말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부터 다시 보게 만드는 냉철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언젠가 제대로 살아야지. 조금만 더 지나면 나도 나답게 살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과연 언제입니까? 조금만 더는 몇 년이 더 필요한가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나답게 살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며 무심코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천천히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진심으로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견디고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그 열심이라는 말 속에는 진짜 나로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가 짜놓은 인생의 틀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어령 선생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은 좁았다. 나는 오직 글쓰고 읽고 사색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 외의 삶은 살아보려 하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문학평론가, 교수, 언론인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졌던 그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들을 외면한 채 살아온 건 아닐까? 이 고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삶을 되돌아보는 이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다가옵니다. 삶을 잘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다. 진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선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죽음은 삶을 망치는 재앙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의식할 때에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의 고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죽음을 직면한 자만이 꺼낼 수 있는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진짜 나로서 살아왔는가?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자기의 형성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기준에 맞춘 모습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 직장에서는 이타적인 동료,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자녀. 이렇게 우리는 타인이 기대하는 역할에 충실할수록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은 점점 흐려지고 사회가 원하는 나가 커져갑니다. 이어령 선생은 말했습니다. 학교에선 선생이 우리의 천재성을 덮고 직장에선 상사가 그것을 덮는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기대 속에 묻혀버린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그렇게 조용히 천천히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문장으로 이 모든 틀을 뒤집습니다. 360명이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달리면 모두가 1등이 된다. 이건 단지 자기 길을 가라는 상투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경쟁이라는 전제 자체를 깨뜨리는 철학적 전환입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달리고 싶은가?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유일한 존재가 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주제를 피하고 마치 우리는 죽지 않을 존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어령 선생은 말합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도 점점 흐릿해진다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삶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죽음은 종착지가 아니라 방향성의 기준이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궁극의 질문인 셈이죠. 우리가 죽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시간은 무한이 아닌 지금의 선택으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테러 매니지먼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은 말합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공포를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존재이다. 즉, 죽음을 의식할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적 답변을 찾게 됩니다. 이 질문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거울 앞에 서서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정말 하겠는가? 그가 남긴 수많은 혁신은 바로 이 질문을 반복한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이어령 선생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그 말 속에는 장식도, 위로도, 변명도 없습니다. 오직 삶을 정직하게 바라본 자만이 할 수 있는 통찰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졌던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죽음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까? 이어령 선생은 말했습니다. 이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오늘의 나는 진짜 나답게 살았는가? 두 번째,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인가? 세 번째,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나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그건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꿔야 할 때라고. 삶을 바꾸는데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단 하루 당신만의 선택을 하나라도 해보세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감각을 믿고 결정하세요.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진짜 원하는 것을 향해 걸어가세요. 360명 중 몇 등이냐가 아니라 당신만의 방향을 설정하세요. 죽음을 생각하며 시작된 하루는 오히려 가장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이 무대는 단 한 번뿐인 실전의 무대입니다. 지금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을 삶, 그 누구도 대신 선택해줄 수 없는 인생,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오늘의 질문 중 가장 당신의 마음을 울린 한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그 문장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함께 서로의 오늘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